경기도를 포기했다 그래갖고 뭐 좀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어디 서울시장을 나오시는 건가?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도쿄 최근에 다녀오셨고 네. 서울광역도라는 그러니까 인천, 서울, 경기도를 나오는 서울광역도 개념을 내놓으셨어요. 네. 이걸 구상을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건 언제 왜 어떻게 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대로 가면 네. 대한민국 망합니다. 늙어 죽습니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성장 동력의 저하 문제, 남북 간의 긴장, 북한핵 문제,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저는 죄송합니다만 서울은 지금 뇌사 상태로 가고 있다고 봐요. 왜 내삽니까? 보십시오. 서울의 삶의 질 좋습니까? 대기질 좋습니까? 교육 환경 좋아요? 땅값은 천정부지,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서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천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 얘기는?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서울은 우리의 귀중한 수도예요. 그렇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성장 동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그냥 뭐 조금 만지고 이런 거 말고요.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란 이름을 포기할 테니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서 광역 서울도, 서울도라고 묶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면 그 정도 되면 동경, 북경, 상해, 런던, 파리, 뉴욕 경쟁할 만하죠. 규제 확 풀어주고. 그러면 그건 서울시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묶어서 같이 가야. 같이 가야죠. 묶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럼요. 아니, 박원순 시장은 그거 반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서로 당선되면 경기 허물고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하자라고 하는 후보하고 있으면 손을 잡고 싶어요. 사실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도쿄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예. 제가 이제 베이징에 이제 특파원으로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이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구가 거의 도농 복합. 저 남쪽에 충칭시라고 있습니다. 중경시. 거기도 사실은 3천만이죠. 인구가 3천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경기도 외곽으로 하면 이제 농촌도 많고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 속에서 한 광역권 속에서 도농 복합 발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서울과 경기와 인천을 행정구역으로 가른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가른 건 누가 가른 거냐? 사실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 가른 거예요. 선을 꺼놓은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융합과 통합의 시대입니다. 이 선에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단적으로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서울 올 때 택시 타면 활찍 눈앱니다. 그렇죠.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저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붙은 거 보셨죠? 아니 미세먼지가 무슨 서울과 경기도 왔다 갔다 하는 버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건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외부적 요인은 중국에서 오는 거고 내부적 요인은 사실은 이 화력발전소라든지 여러 산업시설에서 많이 생기는 거고 물론 버스나 승용차에 생기는 게 있죠. 작은 포션입니다. 근데 그냥 버스를 다 공짜로 풀어준다? 그게 무슨 대책이 돼요. 근데 그거를 서울은 그냥 하고 경기도는 못 하겠다고 하고 저희는 볼 때는 별 효과가 없거든요. 사실 미세먼지 같은 건요. 초광역적인 리더십이 대책을 세워줘야 돼요.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버스의 노선 문제, 그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은요. 서울, 경기, 인천 무슨 금 거놓은 게 여기만 넘어가면 서울과 경기도인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처음으로 제시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서울과 경기와 서울의 시민들이 하루에 출퇴근으로 약
80분을 씁니다. 약 300만 명이 이동을 해요.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은 이 버스의 노선 이런 것들이 제각각이에요. 서울은 서울 2기, 경기도는 경기도 2기, 인천은 인천의 생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이 노선의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경기도에다 어느 지점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은 그거 실패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것을 통으로 놓고 초강력적으로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지금 빅데이터가 몇십 쪽에 있거든요. 서로 출퇴근하는 게 그걸로 좋은 노선을 만들어내서 시민들의 출근 시간을 10분만 줄여주면 그것으로만도 약 1조 2천억 정도의 효과가 생깁니다.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 모든 뭐 문화나 경제나 제 사실은 제가 뭐 강원도 원주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는데 집은 항상 경기도고 네. 제가 저 휴전선 밑에 좀 살거든요. 아, 어디? 파주. 조리읍이라고. 아, 좋은 데 사시네요. 네. 네. 거기서 제가 지금 벌써 87년부터 살았으니까 물론 일산도 있었고 제가 하는데 가봐보니까 저는 몸은 밤에는 거기 있었고 24반생 이상을 서울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왜 나는 밤에는 경기도민이었고 낮에는 서울시였어요. 가보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면 이거는 그냥 같은 생활권에 묶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같은 생활권이에요. 네. 그리고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고요. 네. 아, 서울시장, 뭐 인천시장, 경기도에서 뭐 따로 뽑아요. 한 사람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역행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생각이 짧아요. 왜냐? 시군에다가 다 주면 돼요. 권한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문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만 초광역적으로 정책이 필요한 것만 서울 광역 도지사가 하고 나머지 정책들은 시군에다가 구청에다가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또 우리 또 음서는 야 그렇지 않아도 이 경기 서울에 뭔가 자원이 집중되는데 거기를 광역 서울도로 더 하면 지방은 더 죽는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밑에 지방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서울과 그러니까 수도권을 억제를 하자라고 30년 동안 했어요. 그래야 수도권의 공장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라고 해서 균형 발전이 된다라고 지난 30년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잘 안 됐죠. 안 된 거에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자, 2003, 4, 5, 6, 7, 5년 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기업이 146개예요. 근데 수도권에서 외국으로 나간 게 5만 개입니다. 뭡니까 이건? 탈출 대한민국이에요. 수도권을 억누른다고 해서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거죠. 일자리가 몇 개입니까? 100만 개예요. 거기서 없어진 일자리가.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죠. 맨날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을 살찌우자. 그리고 그 살찌운 거를 같이 공유하자. 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부산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하고 경남 왜 나눠 놓습니까? 부산과 경남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광역 부산도죠. 대구도, 광주도, 대전도 이렇게 큰 5개 권역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키우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이 수도권이 더 커지는 것을 이익을 가져다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 솔루션만 만들어내면 수도권도 커지고 지방도 커질 수 있다라는 솔루션을 만들면 되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그 이름을 큰형 정책, 빅브라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이 지자체들을 226개를 쫙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지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재정 자립도로 순위를 매기면 1등부터 226등이 생겨요. 1등은 서울 어디 있는 지자체입니다.
지금 226동은 호남의 어느 지역이에요. 그러면 1등과 226동을 묶어줍니다. 2등과 225동을 묶어줘요. 이렇게 짝을 다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라. 그래서 1등이 226동을 잘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마 예산 지원도 가능할 거고, 또 거기서 생기는 농산물을 다 써주는 것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얼마나 그곳은 청정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서울의 어떤 구의 주민들은 거기다가 세컨하우스를 갖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면서 미션을 주는 거죠. 야, 니네들 저기 생활살 올리고 재정 자립도 올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니네가 요구하는 규제 다 풀어줄게. 그러면서 같이 발전하는 거죠. 이런 거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